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채널이나 아니면 메일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줬던 댓글들 중에서 다른 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은 이분이 튤립을 키우고 있었는데 처음 튤립꽃 2개는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대요. 근데 그 다음으로 올라오던 애들이 3개 정도가 갑자기 줄기 중간이 썩어가면서 고꾸라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요 녀석들이 처음부터 뿌리가 안 나서 애태우던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안 나도 줄기가 잘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줄기가 상해버렸대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보면 뿌리가 아예 안 난 녀석이 2개, 그 다음에 한 녀석은 뿌리가 났긴 났는데 3개가 났어요. 그래서 요 3녀석만 놓고 보면 뿌리가 안 난 거는 요 녀석들이 만생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뿌리도 굉장히 일찍 나고 그리고 꽃도 굉장히 일찍 펴요. 그래서 조생종 튤립이었다면 서늘한 곳에 키우지 않더라도 이 따뜻한 실내에서 키우더라도 뿌리가 정상적으로 아주 많이 났을 텐데 이렇게 뿌리가 빈약하게 난 걸 보면 요 녀석들은 뿌리가 늦게 나는 만생종인 게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줄기가 굉장히 많이 자랐다는 건 이 튤립이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그 온도에서 키워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만생종 튤립 입장에서는 뿌리를 더디 내는 이 녀석이 이제 막 뿌리를 내볼까 하던 찰나에 갑자기 개화 온도에 도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뿌리 낼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잎을 내야 돼. 꽃이 피워야 돼 라는 생각에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잎과 꽃에 쏟아서 잎과 꽃을 부랴부랴 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안 났잖아요. 아니면 뿌리가 빈약하거나 이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구근은 꽃을 피울 만한 충분한 양분은 가지고 있지만 꽃을 피우기에 충분한 수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구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꽃을 피우는데 필요한 원소, 양분의 양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구근이 꽃이 필 때까지 필요한 수분의 양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잎으로 강합성을 하는데 강합성을 할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햇빛을 많이 보는 환경이고 그리고 그 햇빛을 오랫동안 보는 환경이라면 잎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근에는 꽃을 피우는데 충분한 수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수분으로만 식물의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광합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분이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식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꽃을 피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꽃과 잎에 줬던 양분을 도로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구근으로 가져와요. 그 과정에서 줄기와 잎이 마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썩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근식물을 키울 때 이 구근식물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것보다 사실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근식물을 키우실 때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 중점에 두셔야 될 부분이 뿌리가 건강하게 많이 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가 최대한 다치지 않게 끝까지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경재배로 키우시든 흙으로 키우시든 가급적이면 서늘한 곳에서 뿌리가 충분히 나게 한 후에 실내로 들여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다음 질문은 식물을 키우고 있는 중에 갑자기 구근에서 삼각형의 무언가가 이렇게 빼쪽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왜 나왔는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튤립 품종은 핑크 임프레션이고 실내에서 수경 재배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투명한 유리병에서 키우면서 3일 주기로 물을 갈아주고 있었고 뿌옇게 변한 적은 없었대요. 이렇게 좀 사전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 삼각형이 올라서 요분이 짐작컨대 혹시 두 번째 싹이 아닌가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싹은 맞는데 이게 싹이 쭉 자라가지고 잎도 크게 나고 그 안에서 꽃도 피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튤립 같은 경우에는 모구에서 웬만하면 꽃이 하나가 올라와요. 다이너스티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자구에서도 꽃이 만들어져서 자구에서 꽃이 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튤립은 모구에서만 꽃이 핍니다. 이분이 키우고 있는 튤립은 핑크 임프레션인데 이 핑크 임프레션은 자구에서 꽃이 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올라온 이 녀석에서도 꽃이 피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분이 물어보지는 않으셨지만 이 사진을 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경재배를 키우시든 아니면 흙에서 키우시든 이 그림이 나오면 지금 키는 작고 줄기가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잎 안에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 지금 꽃봉오리가 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꽃봉오리가 꽤 커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난쟁이 꽃이 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튤립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온도의 디렉션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일정 온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뿌리가 나고 더 내려가면 뿌리가 더 퍼졌다가 더 내려가면 뿌리가 나는 걸 멈추고 버티다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 잎이 자라기 시작하고 더 온도가 올라가면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여기서 더 온도가 올라가면 꽃봉오리가 피어나기 시작하고 여기서 더 온도가 올라가면 꽃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만개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온도가 더 올라가면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온도의 변화가 저는 가급적이면 천천히 일어나는 게 가장 예쁜 튤립을 보는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춥게 키워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유튜브로 올라온 질문 중에 이제 몇 개를 꼽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가 1월이었지만 1월 중반 후반까지도 튤립을 구매를 해가지고 심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심은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1호 튤립이랑 2호 튤립을 보여드렸잖아요. 자, 1호 튤립인 다이너스티가 뿌리가 나고 꽃이 피는 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클리어워터 같은 경우는 1, 2주가 더 걸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튤립이 뿌리에서 싹이 날 때까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예쁜 모습으로 꽃 피우는 게 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1월 중반 그 다음에 말기에 꽃을 심더라도 한 달 후가 3월이잖아요. 튤립을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기에 이미 충분한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1월 그리고 2월 초까지 심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히아신스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한 온도에서 키우면 아까 말했듯이 뿌리가 안 닿아가지고 꽃이 결국 올라오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파가 끝나고 온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또 해 같은 경우도 동일 면적에 전해지는 햇빛
에너지의 양이 많아져요. 1월이나 11월보다는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온도가 올라가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란다 창문을 완전히 닫고 키우고 계시면 낮의 온도가 히아신스나 튤립 입장에서는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생종 히아신스나 튤립을 구입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에는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창문을 활짝 열어서 최대한 춥게 해주시면 뿌리가 잘 나서 여러분들이 3월, 4월에 정상적으로 예쁜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아신스를 키우다가 구근이 찢어져가지고 이거 내년에 꽃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히아신스 구근은 굉장히 양파와 흡사한데 이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꽃이 갑자기 이렇게 팡 터지면 껍질이 이렇게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구근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 구근은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 구근이 썩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내년을 위해서 남아줘야 될 그 구근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구근이 여름, 휴면기 때 꽃만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내년을 위한 자신의 분신, 그러니까 자구도 요 시기에 같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 자구가 싹이 나서 구근 바깥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구근 껍질 이렇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구근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모구를 통통하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요 에너지를 영악하게도 똑똑하게도 자구한테 이렇게 많이 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 통통한 자구들을 여러분들이 수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늘 알처럼 작아도 폰단트, 그 다음에 카네기 같은 히아신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구가 사라지고 자구만 남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거 잘 보관했다가 여러분들이 가을에 심어서 잘 키워주시면 거기서 꽃 필 수 있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곰팡이를 한번 다뤄볼게요. 이분이 수경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구근에 곰팡이가 자꾸 생긴대요. 그래서 한번 제거를 했는데 또 생겨서 이거를 또 제거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저한테 곰팡이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게 곰팡이 이러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저희 따님이 달만 뜨면 담임한테 이렇게 소원 비는데 아까 달님도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리고 곰팡이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엄청 웃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곰팡이 때문에 너무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으신데 곰팡이에 대해서 이제 명료하게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이 곰팡이가 되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곰팡이를 제거를 해보려고 전문 소독약제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사전이 돈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락스를 희석해가지고 500대 1, 1000대 1 이렇게 희석을 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심은 적도 있고 또 심었는데 곰팡이가 또 생기면 다시 캐가지고 소독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락스를 희석해가지고 소독을 하면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가 있었어요. 그걸 쓰면 일시적으로 곰팡이가 죽고 안 보이고 안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곰팡이가 생겼어요. 어차피 곰팡이는 물, 따뜻한 온도,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유기질 요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언제 어디서나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 곰팡이균들이 이렇게 동동동동동 떠다니면서 조건만 맞으면 번식할 기회를 이렇게 호시탐탐 엿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를 락스뿐만 아니라 전문 소독약, 그 다음에 뭐 살균제를 사용을 해서 꽃이 질 때까지 안 생기게 제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보일 때마다 이렇게 그때그때 써서 제거해주면 어떠느냐 하면 이 곰팡이는 흙에 생기는 뿌리팔이나 응애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 뿌리팔이나 응애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구근을 공격해서 그 식물의 진액을 빨아먹고 결국에 이 식물의 양분을 빼앗아서 이 식물을 죽게 만들지만 곰팡이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은 식물은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냥 요 녀석은 죽은 세포만 이렇게 야금야금 먹는 그런 존재입니다. 미생물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 미생물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구근식물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수선화를 수경 재배하면서 미생물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 그 튤립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나는 성장판 부분이 멀쩡한 구근 조직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수경 재배를 하더라도 뿌리가 잘 납니다. 근데 수선화나 히아신스 같은 경우는 이 성장판 전체에서 뿌리가 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죽은 뿌리와 그 다음에 죽은 성장판 요 부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뿌리들이 요 두꺼운 막을 뚫고 잘 뻗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선화나 히아신스가 뿌리가 잘 나게 하려면 요 묵은 각질이 잘 벗겨져야 됩니다. 제가 칼로 이렇게 얇게 점여가지고 죽은 성장판, 뿌리 이런 거를 제거한 후에 뿌리가 나게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적도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칼로 제거하지 않고 만약에 흙에 심었다면 흙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죽은 세포, 그 다음에 죽은 성장판 이런 거를 마치 닥터피쉬가 발 뒤꿈치에 있는 각질을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서 새살만 남겨놓듯이 요 미생물들이 그 죽은 세포들을 야금야금 먹어서 새뿌리가 뚫고 나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생물이 흙에 건강하게 잘 있는 게 결국에는 식물에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살균제를 사용을 해버리면 이렇게 식물에게 건강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이 주기적으로 죽어나가게 되기 때문에 식물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다. 건강한 생태계가 자꾸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물 성장에도 결국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의 성장에 치명타를 날리는 세균, 바이러스, 미생물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곰팡이가 그동안 뭐 좋은 이미지로 기억된 적이 없었잖아요. 뭐 결로, 식중독, 곰팡이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입은 적이 많았지 사실 이걸로 득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곰팡이 그 자체를 보는 게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기가 너무 괴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괴로우시면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흙을 덮어버려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의 시야에서 곰팡이를 차단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경 재배잖아요. 수경 재배는 곰팡이를 못 본 척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버텨보시라 라고 이분에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근이 도려진 상태에서 또 도려졌기 때문에 양분 손실 때문에 꽃이 못 필까봐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꽃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물만 계속 이렇게 공급받고 있으면 요 녀석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근을 설령 이렇게 도려냈다고 하더라도 꽃 피는데 지장은 없어요.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저도 수경재배를 해보면 수경재배 용기와 그 다음에 요거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똑같이 구근을 도려내도 어떤 거는 곰팡이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녀석들은 끝날 때까지 곰팡이가 아예 안 생기기도 해요. 그거는 결국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그 환경이 곰팡이가 잘 생길 수도 있는 환경 혹은 잘 안 생기는 환경이라는 뜻인데 요분이 지금 한번 생겼고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2번에 걸쳐서 곰팡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이 환경이 곰팡이가 좀 잘 생기는 환경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분이 지금 도려낸다고 하더라도 3월에 꽃 피기 전에 또 이렇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요분한테 힘드시겠지만 참아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너무 괴로워서 못 보겠다 하시면 도려도 괜찮아요. 도려도 괜찮지만 그렇게 빈번하게 곰팡이가 계속 생기는 환경이라면 그냥 두는 것도 한 번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말까지에 제가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저한테 보내주실 텐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은 질문이 있으면 제가 이제 급하다 싶으면 이렇게 바로 올릴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모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Q&A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